그 쿡 분들이에요. 네, 스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되게 특급 그 호텔에서 셰프로 일을 하셨던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다 있으신 분들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AIPP 부분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쿡으로 취업 이민으로 뭐 이주공사라던가 유학원들 통해서 들어와서 지금 LMIA 취업 비자를 받아서 뭐 BC주라던가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이게 계속 취업 비자 연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영주권이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지역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주분하고 또 갈등.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브로커를 끼다 보면 요게 조금 진짜 단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냐면 수수료를 내고 브로커를 결정을 하고,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고용주를 따로 별도로 찾고 그 자리를 받아서 사람을 그냥 딱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하고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이 구직을 하고 사람을 쓰고 내가 직장을 구하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고 면접을 보는 이유가 서로 매칭이 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그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사람을 써도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느 회사건.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일면식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브로커들의 소개로 고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시는 고용주분들 많고, 그 다음에 그 고용주분하고 갈등 때문에 또 되게 힘드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힘들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갈등이 막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이게 표출이 되고, 감정이 서로 앞서는 거는 저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그냥 저는 얘기하면 된다고 보는데, 감정이 앞서고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고용주분이 직접 올려서 사람 뽑는 곳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런 구직 사이트에다 많이 올리시고, 그 실력 있으신 분들은 본인 실력으로 면접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 비용을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또 직접 취업을 한 다음에 또 갈등 기간을 겪고 결국엔 또 그만두게 되고, 아무리 적은 돈을 들여도 1,000만 원 이상은 나오고, 뭐 더 많이 드는 분들도 많거든요. 3,000만 원 이상도 들여가지고 그 취업 이민을 하려고 LMIA를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돈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원인은 그거예요. 취업 과정에 브로커가 있어서 이게 서로 매칭을 할 수 없다는 거. 서로 이 평가를 서로 해야 되는 건데, 고용주하고 고용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회사를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클로즈드 퍼밋이기 때문에 이제 근무는 못 해요. 그 대신에 6개월 안에 내가 LMIA를 지원해주는 사장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간절하게 이거를 이제 그때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찾아요. 왜냐면 이제 경력도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막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 과정이 하나 껴서 서로의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길을 해서 길을 찾아서 영주권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누구 하나를 저는 비난하고 뭐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한국의 그 취업 이민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점점 사장님들이 사람을 찾을 때 그런 브로커들에 흔들리지 말고 직접 이렇게 좀 구직하시고, 또 외곽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이 이민 스토리 들어보면 뭐 책 한 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과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안 되고 요렇게 갔다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AIPP 그 고용주 리스트를 좀 싹 봐보니까, 한인 식당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회사에서, 정말 많은 요식업 회사, 뭐 체인 회사가 되는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아니 그 마트 같은 데서도 쿡들 필요하잖아요. 요즘엔 즉석식품 코너가 있으니까 되게 많이 채용하더라고요. 되게 리스트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충분한 실력이 있고 영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어 영문 이력서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넓게 보시고, 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인맥들이 제가 있는 게 장점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팁들을, 진짜 그 분야에서 영주권 받으시고 하셨던 분들 팁들을 한번 취재해서 좀 말씀드리는, 제가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왔던 사연 중에 네,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었는데, 그 한국 업체에 그 이제 캐나다에서 지금 자녀들 유학 때문에 이제 들어와 계시면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국 업체에 의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정확한 정보는 저한테 주시진 않았어요. 지역이 어딘지도. 왜냐면 되게 작은 동네라서 제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진행이 없다. 그리고 고용주가 누군지도 얘기를 했고, 그 고용주분을 실제로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고용주가 있는데 거액을 받고 1년 동안 비자 진행을 안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네. 저는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돈 받고. 왜냐면은 그거면 이해를 해요. 고용주를 못 찾았으면, 보통 계약금을 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받은 다음에 고용주를 찾으러 다니고, 그 고용주 매칭이 되면은 그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린 게, 그냥 환불을 요구하고 캐나다 안에서 잘해주시는 분 있으니까 연락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아무튼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저는 참 이거는 진짜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아무리 돈을 버는 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생을 걸고 이민을 하고, 이거 되게 거액을 내는 부분인데 좀 케어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저는 업체가 어딘지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데를 이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묶여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업계 분들이.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는 거, 이런 사연들이 많이 쌓이면 좀 좋은 길로 좀 가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사연을 좀 말씀드리고, 이민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이민 때문에 피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요렇게 조금만 다른 방법을 썼으면은 훨씬 좋은 방법으로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셨던 이런 분들이 좀 점점 없어질까 하는 마음에 꾸준히 아무튼 이민 컨텐츠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또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부담 없이 좀 보내주시고,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읽고 넘기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방송 하는데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